네, 경영학 원론 2강 3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업의 아이디어를 마련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 읽고 말하고 또 경험하는 과정들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드는 단계를 시작하신 거죠. 자, 그리고 비즈니스 계획까지 시장 조사를 하고 비즈니스 계획서까지 만들어 사업 계획서까지 썼어요. 자, 그러면 사업의 형태까지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실제 실행 단계입니다. 사업체를 등록을 하고 또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구매를 하고 투자를 하고 해서 유형의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품을 만드는 서비스를 만들려는.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금. 그죠? 캐피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펀드라고도 하고 캐피털이라고도 하고 자본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자, 이 자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 필요한 자금을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자금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마련을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를 잠깐 보시면 37페이지에 보면 어떤 돈이 필요하다라는 게 나옵니다. 스타트업에 필요한 코스트를 칼큘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 스페이스, equipment, supplies, communication, utility, license, permits, insurance, lawyer, accountant, inventory, employee salary, advertising, marketing, market research, printed marketing material, 웹사이트 등등등. 자, 요게 리스트가 되게 많죠. 이렇게 돈 들어가는 데가 많나 싶지만 이 외에도 또 많습니다. 더 계속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제품 개발을 해야 되고 그 제품을 프로토타입 생산을 해야 되고 제조라고 보면 그 만들어 본다고 팔리지 않죠. 영업, 마케팅을 해야 되고요. 다양한 SNS를 포함해서 미디어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입소문을 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고 오래 걸리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자, 이게 이런 돈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돈들, 비즈니스를 위한 펀드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어디서 구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도 내가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면 이걸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비즈니스에 필요한 돈은 굉장히 좀 대규모 큰 돈이 필요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금의 한계는 리밋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필요한 거죠. 자금 조달은 창업에서 핵심적인 과정이고 이 자금을 통해서 비즈니스는 현실화되는 겁니다. 자금이 없으면 아이디어로 그치기 쉽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반응이 고객들이 반응이 있더라도 제품을 만들 수 없으면 그게 현실화되지 않는 겁니다. 자, 창업 조달은 두 개의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초기 단계, 시드 펀딩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시드 펀딩 단계를 잘 마무리하고 성공하면 그 다음 페이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제 투자 단계로 넘어갑니다.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의 가치를 인정을 받고 소규모 또는 중규모,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두 개 단계입니다. 자, 시드 자금, 시드 펀딩 하는 그 단계에서는 왜 필요한가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죠. R&D를 해야 돼, 연구를 해야 되고 그걸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제품을 위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시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금령을 뜨고 그것들을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 보고 성능이 잘 되고 디자인도 예쁘고 하게 나오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하려면 전문성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 혼자 다 할 수 없는 경우도 많겠죠. 내가 가지지 못한 전문 지식은 또 사람들 고용해서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인건비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면 돈은 계속 들어가고 아직 제품을 팔지 않은 단계죠. 이건 구현 단계니까 그 단계를 우리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림,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Valley of Death, 죽음의 계곡. 이 계곡을 무사히 통과하지 않으면 아이디어로 그 비즈니스는 끝납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길 수가 있어요.
뭐 6개월, 1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곡을 잘 통과하고 시제품이 나오고 그리고 소규모 생산을 해서 팔아보고 고객에게 팔리고 반응이 좋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그 매출이 그 들어가는 비용보다 조금 더 이겨내는 단계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매출이 비용을 오버하는 단계가 발생합니다. 브레이크 이븐이라고 하는 거죠. 드디어 내가 이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보다 매출이 더 커졌어요. 이제 이익이 프로핏이 발생하는 단계인 거죠. 그 단계가 되면 이제 이 죽음의 계곡은 좀 통과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까지 버티게 만드는 자금을 시드 펀딩이라고 합니다. 시드 머니라고 하는 거죠. 이 시드 머니를 잘 확보하고 이 계곡을 벗어나는 것들이 가장 큰 단계입니다. 굉장히 고통의 순간이죠. 페인입니다. 페인. 이 페인을 잘 겪어내야지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의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이런 페인을 거치지 않는 회사는 아무도 없어요. 모든 회사가 다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 테스트라고 하는 과정에 계속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이 손실의 경험을 고통스러운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펀딩 차원에서. 그렇지만 이 펀딩으로 잘 버텨야 되고요. 그걸 잘 버텨서 사업이 이제 고객으로부터 투자자로부터 인정받으면 그때부터 성장이 시작되는 거죠. 시리즈 A, 시리즈 B, CDE 이렇게 한 번씩 퀀텀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회사가 성장하게 됩니다. 시리즈 A에서는 양산 단계로 넘어갑니다. 더 큰 마켓, 더 많은 고객들에 대해서 대량으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성장하는 거죠. 이 양산을 하려면 시설 투자가 필요합니다.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투자가 필요합니다. 돈을 빌리든 투자를 하든 상당량의 자금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 시리즈 B가 되면 이제 제품을 다각화한다든지 또는 더 사이즈업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에는 마케팅 단계, 굉장히 많은 마케팅 비용이 들어갑니다. 회사의 인지도, 그다음에 제품의 어떤 퀄리티 이런 것들을 더 늘려가면서 시장에서 이건 메이저한 1등 제품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게 만드는 마케팅과 R&D와 영업활동, 생산활동, 생산도 스케일이 커져야 되고요. 시장도 다양화하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시리즈 C, D, E를 통해서 사이즈를 계속 크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제품군을 늘리고 때에 따라서는 해외에 진출하고 글로벌리제이션을 하고 하면서 마켓 사이즈를 국내 시장이 100이라고 하면 사실 세계 시장은 어떤가요? 제품 경쟁력만 있으면 그죠? 200, 300, 400 굉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마켓이 있죠. 그 투자를 받고 스케일업하고 해외에 진출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한 단계죠. 자,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받고 계속적으로 사이즈를 올리면서 매출이 비용을 능가해서 항상 수익이 발생하고 그 투자자들에게 리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회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 회사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상장이라고 하는 스톡 마켓이죠. 주식시장, 주식회사가 되고 대규모 공동회사가 되고 그리고 퍼블릭한 머니를 이렇게 자금으로 수급할 수 있어요. 몇몇 투자자가 투자하고 자금을 대는 게 아니고 퍼블릭하게 사회 전체가 이 회사에 삼성에 대해서 LG에 대해서 투자하듯이 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투자하듯이 우리 회사 그런 회사가 되는 거죠. 그걸 IPO라고 합니다. 상장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대규모의 자금을 수월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는 그런 단계까지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투자의 방식이고요. 자금 조달 방식이고 초기 특히 시드 펀딩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 뭐 우리 회사를 믿고 투자해 줄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든지 또는 정부의 어떤 지원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스타트업을 이렇게 서포팅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하고 시드 머니를 받는다든지 어떤 컴피티션, 공모전 같은 데 나간다든지 또 엔젤 투자라고 있어요. 엔젤 투자. 회사가 포텐셜이 있어 보이면 반드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이 시드 펀딩을 해주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야 되는 거죠. 뭐 그건 기본적인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엔젤 투자를 받게 되면 이 시드 펀딩을 가지고 이 죽음의 계곡을 잘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가끔의 벤처 캐피탈들은 이 시리즈 A부터 들어갑니다. 회사가 이미 매출이 발생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걸 확인하고 마켓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이제 투자해서 좀 부풀려보자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벤처 캐피탈, VC라고 하죠. 벤처 캐피탈들이 들어와서 투자하고 같이 경영에도 참여하고 조언도 하고 또 수익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펀딩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성공 전략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패를 방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스타트업이죠. 스타트업은 이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성공시키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지난 1강에서 얘기했던 성공의 7가지 원칙이 있었죠. 그때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이해관계자부터 해서 경쟁력,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비즈니스 윤리, 그리고 자기 개발을 포함해서 다양성에 대한 포용 등등등 그런 핵심 원리들이 있어요. 비즈니스 일 잘하려면 이제 그런 것들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입니다. 역시 같은 비즈니스와 같은 사업이죠. 스몰이긴 하지만 몇 가지 실패 사례들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왜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 아이디어도 좋고 매니저들도 퀄리파이 되어 있고 한데 왜 실패할까? 이유들을 좀 살펴봤더니 이런 도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몇 가지 메인 탑에서부터 메인이겠죠, 그죠? 위에 보면 no market risk, ran out of cash, not the right team, get overcompeted, pricing cost issue, poor product 등등등 이런 거죠.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긴 합니다. 가장 큰 부분은 시장 수요가 없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비즈니스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가들은 너무나도 꿈에 부풀어 있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맹목적인 그런 확신에 가까운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해보니 이게 생각보다 안 팔리는 거죠. 사람들이 쉽게 지갑을 열지 않는 겁니다. 스타트업이 전반적으로 실패하는 몇 가지 주요 이유들이 있어요. 그걸 알면은 실패를 조금 회피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에 대한 이유도 알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면 동일한 실수를 피하고 또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되겠죠. 대부분의 스타트업의 실패 요인들은 시장 필요성의 부족, 그리고 아까 ran out of cash, 자금 부족, 그죠? 펀딩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belly of death에서 다 죽어버리는, 목말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팀, 아까 동업 얘기도 했고 소유권의 구조를 얘기했는데 사업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개인 사업자 심플하지만 규모는 작을 수밖에 없죠. 좀 키우려고 하면 같이 투자도 그다음에 전문성도 위험도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리스키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격도 다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코스트, 가격 설정에 대한 문제, 너무 싸게 너무 비싸게 마켓에 대한 이해, 고객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죠. 그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준비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 조사 철저하게 하고 비즈니스 모델 명확히 해야 되고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다 look through 한번 go through 쫙 다 해봐서 검증이 된 비즈니스 모델, 고객의 니즈가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성공 전략. 그러면 실패하는 것들에 대한 이유를 자세히 이해하고 최대한 해피하게 준비를 잘했다. 그러면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한 포지티브한 부분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요인들도 있을 겁니다. 성공 전략 부분에는 아까 얘기한 고객의 니즈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필요, 그죠? 고객의 needs and wants를 명확하게 이해해서 가려운 부분들을 딱 긁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 마켓은 변화하죠. 환경은 변화하고 불확실성은 커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재빠르게 민첩하게 적응하고 반응할 수 있는 비즈니스 조정, 그죠? 다이나믹하게 맞춰주고 제품도 서비스도
고객의 요구에 빨리빨리 맞춰주는 것. 그 다음 경영 스킬, 마케팅, 재무 등등 사람을 관리하고 조직을 관리하고 생산을 관리하고 마케팅을 관리하고 돈을 관리하고 하는 이 매니지먼트 스킬에 대한 관리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좀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비즈니스는 뭐죠? 누가 하죠? 바로 매니저. 그죠? 비즈니스맨, 매니저가 하는 거죠. 사업가가, 경영자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그 경영자의 스킬이 성공에 영향을 현격하게 미칩니다. 뭐 골프를 칠 때 골프를 취미로 흥미로 치는데 되게 잘 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선수는 아니에요. 골프는 프로페셔널 선수들이 있죠. 아마추어 권투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프로 복서가 있습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육상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추어 선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는 내가 전공한 어떤 뭐 공대라든지 자연대에서 전공을 할 수 있죠. 그런 전공 기술을 가지고 이건 뭐 사업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즈니스 경영 스킬, 매니지먼트 스킬, 계획하고 실행하고 조정하고 컨트롤하고 하는 그리고 관리하는 돈을 사람을 관리하고 생산과 마케팅을 관리하고 최적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이 능력은 선수급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누구나 이건 뭐 주먹구구로 하면 되겠지, 내 상식으로 할 거야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닌 전문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 경영자가 따로 있는 겁니다. 경영을 전문적으로 선수급으로 공부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경영을 전공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경상대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경영을 전공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뭡니까? 선수 훈련을 받는 겁니다. 경영자 선수 훈련을 받으러 들어온 거예요. 이거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선수급입니다. 그러면 선수급에 맞는 노력과 공부와 실력을 키워야 되겠죠. 이거 아마추어급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더 높은 단계의 스킬, 관리 능력은 스킬, 사람을 동기부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렇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혁신하고 품질 관리를 하고 경쟁력 있게 이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고 고객과 컨택하고 그리고 내부 조직을 관리하고 사람 관리하고 돈 관리하고 마케팅 관리하고 생산 관리하는 거. 그치? 이것들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킬이 아니고 전문적인 스킬입니다. 이게 마치 굉장히 많은 수의 공을 이렇게 저글링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심플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전문적인 공부와 효과적인 역량이 필요한 그런 전문 영역 스킬입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단계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수다. 선수 훈련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이런 스킬들을 가지셔야 되고 고객과 지속적으로 커넥티드 되셔야 됩니다. 고객의 변화, 고객의 니즈, 고객의 어떤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 이거 좋은 거야. 다른 사람도 좋아할 수밖에 없어. 라는 식으로 어프로치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고객의 needs and wants. 그들이 바라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원하는 것은, 추구하는 것은, 욕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비즈니스 모델을 맞출 수 있는 능력. 그렇죠? 그러면 마켓이 보이는 거죠. 거기에 새로운 기술들 접목해서 효율성과 편의성과 능률과 그지? 그런 베네핏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역량.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경영자로서의 관리 능력. 그것들이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요구와 조화를 이루는 제품 서비스 개발하고 문제를 이해하고 강약점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서 비즈니스를 건강하고 지속 가능성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갈 비즈니스와 경영자와 경영 관리, 매니지먼트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창업의 핵심 단계.
아이디어부터 시작합니다. 아이디어 개발하고 시장조사, 브랜딩, 사업계획 작성. 이런 것들은 창업의 필수적인 요건이고 각각의 중요성과 필수성, 필요성들이 있었습니다. 소유권, 사업의 형태를 정하셔야 되고요.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법인, 협동조합, 자, 이런 형태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우리의 비즈니스 규모와 목표에 잘 맞게 사업의 형태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돈이 필요하죠. 자금 조달, 초기 단계에서는 자금 확보, 사업 생존의 필수 요건이며 시드부터 시작해서 시리즈 C, D, E까지 단계별 전략, 사업을 키워나가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자, 성공 전략으로서는 고객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본 경영 기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그 역량을 키워나가서 고객의 니즈를 맞춰야 되고요. 또 실패 요인이 되는 것들을 잘 살펴서 그것들을 피해 나가고 하는 그런 준비 그리고 계획들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레슨 제2강을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들 다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를 제시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자, 시장조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직접 시장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한계는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시장조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2차 자료. 그런 마켓에 관련된 그런 시장조사 자료들이 있어요. 읽고 2차 자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자료도 있지만 사실은 경험, 실제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이점이 큰 거죠. 거기에 장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직접 조사의 한계점, 표본이 작겠죠. 그 마켓 조사, 2차 조사 자료들은 굉장히 넓은 트렌드를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브랜딩입니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합한 브랜드의 이름은 무엇이며 소비자에게 어떤 감정적, 기능적 가치를 전달해야 할까? 여러분이 스스로 어떤 비즈니스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명확히 하고 이걸 직관적으로 또 고객이 금방 그 밸류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 때 어떤 브랜딩으로 할 것인가? 이제 이건 창의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마지막 섹션에서 강조했던 부분이죠. 고객 접점의 유지. 소규모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가 고객과의 연결성을 잃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스스로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이런 고객과의 접점 유지를 위한 방안들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어떤 식으로 트렌드를 포착해낼 것인가. 에 대한 방법은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할 주제들을 전반적으로 던지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3강입니다. 비즈니스가 전반이고요. 매니지먼트가 후반이었죠. 자, 비즈니스 누가 한다고? 경영자, 사업가, 비즈니스맨이 합니다. 자, 그걸 우리가 영어로 entrepreneur라고 해요. 사업가, 기업가라고 부르는 entrepreneur. 그리고 사업가 정신, entrepreneurship이라는 게 있죠. 경영, 비즈니스의 주체로서 사업가의 필요한 역량, 자질, 그지? 그리고 어떤 트레이닝들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사업가 정신이라는 건 무엇인지, 그 주체, 비즈니스와 경영의 주체로서 사업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고요. 3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